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김성원입니다. 임 실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보통 민심 파악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국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 말고 네.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 파악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국회 의견도 많이 듣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희도 이 SNS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청와대의 이 홈페이지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또 올리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느끼시기에? 제가 느끼기에. 예. 예, 국민들께서 지난해 국정농단 이래 이 국가의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네.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민심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참 오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복하다. 예.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방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계속 오복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은 박복해진다. 이런 민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전해드리고요. 한번 잘. 의원님, 제 꼼꼼히 여론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 한번 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요? 예. 비서실장께 좀 묻겠습니다. 그 강원랜드 처형 비리 관련한 수사에 대한 겁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합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도 됩니까? 의원님,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보면 국가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한다는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잉수사하면은 이런 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죠.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대통령께서,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좌절을 주고 있고,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직원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된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자, 실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궤가 다른 실장님. 이야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채용 비리도 단기간에 정확하게 뽑아내야지 3년씩 4년씩 하는 수사를 이걸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묻는 거는 3년씩 4년씩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채용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거와 달리 채용 비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한다는 업무가 민정수석실에 그것은 있잖아요. 사회의 부패나 공직기강 이런 거 관련해서 법무부와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업무이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회에도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실장님, 짐작합니다. 예. 실장님, 예. 훗날 네. 그 직위를 내리셔가지고 민간인이 됐을 때 4년, 5년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럴 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비리 그럴 규모가 용의가 너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제가요? 예. 4년씩 수사받을 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 다음 예. 질문. 저도 미국 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신에서 지금 카툰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요, 첫
첫 번째 뉴욕 타임스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노 트럼프 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이렇게 만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만평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스키 리프트를 즐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스키를 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피겨복을 입고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연기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빵점 이거를 연출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아메리카 패싱, 트럼프 패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만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갖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한 이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은 결국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 안 하시죠? 예,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상과 안보는 분리 대응한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사드 배치가 안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게 경제 문제입니까? 미국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략하게 제가 그러면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만평이 올림픽 초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요국의 주요 외신들을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 대부분의 외신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창 올림픽이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IOC 전체 분위기도 거의 그렇습니다, 의원님. 초기에 이 북한의 어떤 단일팀 또는 뭐 대표단 참가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이런 만평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95% 이상은 외신은 이런 분위기의 보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 네. 저도 미국 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예. 미국의 대부분의 외신에, 예. 그런 목소리까지 의원님 더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이 엄청난 채용 비리는 저는 지난 정부에 오히려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검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문제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아닙니다.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여기 뒤에 잠깐 넘겨보시죠. 제가 그대로 읊었습니다. 국민들 눈에 검찰이 권력을 휘두른 정치 집단으로 되고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한다. 포토라인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거는 지난 8년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제가 읽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문재인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9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저인망 수사, 피사실 공표.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을 해왔고 그간의 이런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실은 이런 게 바로 쌓인 관행, 그래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을 당하고 있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페이퍼까지 붙여서 과잉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한 가지만 좀 강원랜드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야당 탄압이라거나 표적 수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강원랜드의
미국의 이 엄청난 채용 비리는 저는 지난 정부에 오히려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정말 용납돼서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엄단하는 수사가 원칙을 지키자고 이루어져야 하는 한다고 건 저도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관행과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께서도 예. 8년 전, 9년 전에 그런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탄압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실 압수수색들이 막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의사실 공표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은 저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표적 수사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저는 그 그렇게 채용 볼 비리 수는 건에 없다고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예. 엄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는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에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더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뭔가 정권의 나팔수의 역할을 한다, 혹은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문제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법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더 경계를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경계를 하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도 이 공교롭게 지금 의원님들, 이미 재판이 확정되신 의원님들 관련한 문제도 이제 있고 강원랜드 사건도 있는데, 앞에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누가 관여돼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과연 이것을 다시는 채용 비리를 없도록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것이 용납되거나, 예, 결코 어쨌든 누구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가 될 수 없다. 이 강원랜드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것을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임 실장 않을까. 그저께 그 대통령께서 미국하고의 통상 문제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했어요. 아니, 중국하고 사드 보복 그거 할 때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 안 하면서 미국하고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가 통상하고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편이고 중국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셉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중국이 무대뽀 국가예요. 무대뽀하는 중국 상대할 때는 굽신거리면서 미국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가서 얘기하면 듣는 국가예요. 그런 나라는 상대를 안 하고 도리어 중국 그쪽에만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본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 문제하고 또 얘기가 되니까. 의원님, 저 중국이 반대했지만 저희가 사드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시각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미국의 통상 압력들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것을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제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임실장 말씀을 그것을 내가 한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저런다고 임실장 말하면 저기 하는 게 얘기하시면 아니라 네. 대통령이 이게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처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준이고 또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할 얘기지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무슨 그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당당하게 통상 문제에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방침에 어디가 대통령 최후에 이상할까요? 보면 예. 미국은 우리가 얼고 달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갈등 관계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건 갈등 관계를 만드는 발언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의원님 미국한테 더 잘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한테 잘하셨으면서 무슨 미국한테 저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번 미국의 올림픽 때 딱 트럼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통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에 우리도 당당하게 대응해라 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아까 저 동맹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맹이죠. 안보하고 예. 경제가 이게 통상이 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인데 뭐 철강이든 또 무슨 뭐냐 그 다른 제품들 있잖아요. 세탁기든 또 태양광이든 이런 거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일본도 독일도 캐나다도 안 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한미 관계에 무슨 뒤틀림을 초래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좀 그 부분 설명을 좀 아까 우리 김덕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철강 문제는 미국이 3가지 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이 전면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쿼터를 제한해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가고 세 번째 안이 그 국가별로 제한을 가하는 12개 나라의 그 제한은 이 3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3번째 안, 그러니까 3가지 대안 중에 3번째 안인데 그 3번째 안은 단순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과 수출의 차이의 그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그 나라들이 빠진 거는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이 문제는 그 안보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안 중에 3번째 안인데 그거는 미국 철강 수입량에 따른 기계적인 순위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통상교섭본부에서 지금 미국 쪽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3번째 안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벽에 기대서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저 웃지 않았는데요? 웃었습니다.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회 CCTV 틀어가 일어나 보세요. 위원회 CCTV 틀어가지고 웃은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CCTV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자, 앉으세요. 자, 가만 계세요.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자, 잠깐 계셔 보세요. 박수석께서도 가만히 계세요. 자, 자료 제출 요청할 때까지 자, 위원장 말투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집권당 의원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 자,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 기회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집권당 의원 행패지 뭐예요?
자, 임종석 실장님,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네. 위원장이 위원들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 요청해달라고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께서 아까 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자료 제출 성실하게 요구해달라는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누가 웃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의원님들부터 와서 저희가 미처 다 못해드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규정상 해석이 달랐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료들을 의원님들 요청에 자료를 드릴 땐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까지도 이 운영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주말까지도 의원님들로부터 거의 자료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간단히 한 줄로 하시지만은 저희들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 업무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 해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시간을 못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 계속 무시하고 국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으로 또 집권당의 비호 속에서 이렇게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협조 안 하신다면은 위원장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계속 제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오후에는 저희가 돌아가서 관련 이 부처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의원님들 자료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열려있는 중에 다 제출하라고 하시면 현재 자료 요출 받은 것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세 사람 요구예요. 내용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까? 지금 세 분 추가 요구하신 것만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오전에 자료 제출 각상도, 김성희, 신보라 의원 세 분의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회의 진행 중에 저희 다른 우리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회의 진행 중에라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예. 여기 국회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를 저쪽에 불러 세우셨는지도 저 위원장님 명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하지 않고 왜 세웠는지 나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 자료 제출 요청이나 질의에 답변 성실하게 임하면은 저는 또 위원장으로서 고려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엄중한 회의 진행하겠다고 분명한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항의의 입장으로 임종석 실장을 바른데 세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따르긴 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로 확인해봐 주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법령이나 내부 규칙을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 검토해서 잘 제출할 테니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사 제가 요청했고 그 발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언들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지 못했고 또 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출석 인사들의 위원장 발언에 대한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의 입장으로 발언대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또 청와대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또 편견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국회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적극적인 자료 제출 요청과 언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서 국회를 무시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으니 저희들한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왜 국회 권능에 대한 저것이 제가 저로서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자,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서 성실한 입장과 그리고 이게 묵살하고 또 은폐 넉장 대처한다면은 저는 원칙적으로 오전에 분명히 운영위원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청와대 특수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특권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임종석 실장께 항기를 시켰습니다. 자, 됐습니다.